최근에 드라마 돕식 약물의 늪을 봤습니다. 실제 진통제 옥시코돈이 어떻게 수많은 미국인을 중독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추적하는 드라마인데요. 두통과 치통 같은 간단한 통증에 옥시코돈을 처방해서 마약이라고는 몰랐던 선량한 시민들이 중독되어 죽어갔습니다. 마이클 키튼의 연기가 빼어나고요. 가장 추악한 것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이런 오피오이드, 즉 아편 계열 마약성 진통제에는 몰핀과 헤로인 그리고 펜타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펜타닐 남용과 중독으로 검거된 미성년자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마약인 줄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어떻게 몰랐겠나 싶지만 처음엔 몰랐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란 그저 마약이란 단어로 뭉뚱그려져서 공포만 자극할 뿐 각성제 계열과 진통제 계열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고 또 단 한 번의 남용으로 어떻게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필연적인 중독에 빠지는지에 관한 교육이 없거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저 겁만 줘서 될 단계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네이어의 So Sick 듣고 왔습니다. 박유경님이 옹디 옷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옷이 유행이라던데 저도 하나 샀어요 하셨습니다. 깔깔이가 유행인가요? 깔깔이가 유행일 수가 있군요. 그렇구나. 신기합니다. 언젠간 그러면은 군대에서 입는 무슨 야상이나 전투화 같은 것도 유행이 되려나? 옛날 전역하면서 깔깔이 챙겨가는 그 선임들이 참 미웠는데 그런 건 좀 후임들 물려주지 그걸 뭘 밖에 나가서 입을 것도 아니고 왜 가져가나 싶었는데 이 먼 훗날 이 옷이 이렇게 유행할 걸 알고 미리미리 재테크를 한 거였군요. 제가 미처 모르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선임들. 강영민님께서는 출첵합니다. 항상 웅디의 오프닝 멘트 집중해서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드라마 한번 보세요.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OTT에 있는 드라마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이 드라마로 에미상을 타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김윤경, 정은아, 전미라, 김미경, 김나리, 송지선, 이혜욱, 이은희, 강근양, 박지희님 등 많은 분들 출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용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진님께서 네. 스카이 콩콩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희애님 이제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건가요? 하셨어요. 네, 회복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통통 튀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무생무취의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요즘에 백패킹 그리고 차박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예. 관련해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관련인데요. 주의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박을 하면서 네. 그렇지. 이게 그래 맞아.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군요. 맞아요. 일산화탄소 중독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일에도 강원도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경찰은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수능을 마치고 여행을 갔는데 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예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참 많았었고 진짜 많았죠. 동치미 국물 먹고 막 맞아.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침에 동네에서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흔치 않은 흔한 풍경이었는데 정말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박의 시대가 되면서 요즘 또 이런 일들이 맞아요. 차박과 어떤 캠핑의 시대. 그렇군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정말 치명적이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의 연료가 탈 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예. 이게 폐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안의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산소증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 거고요. 이게 특히나 위험한 게 색도 없고 그렇지. 냄새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무색무취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기준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1시간 평균 25 ppm 정도 이하이거든요. 근데 1600 ppm 이상이면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공익 광고도 겨울철 환기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댁에서 이런 연소 과정 보일러나 연탄도 많이 됐으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너무 빈번하니까 환기를 시켜라. 그렇죠. 환기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겨울철이라고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당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가정에서? 맞아요. 이 보일러나 온수기 배기관이 막혀가지고 발생을 하는 사고들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보일러를 처음으로 가동을 하시는 거라면 이 연통이랑 이음새의 결합 부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비눗물 발라보시면 돼요. 왜 뽀글뽀글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기관이 또 찌그러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또 배기 불량이나 과열이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요. 보일러 돌아갈 때 우웅 이 소리가 또 너무 크면은 이게 또 연통이 막혀 있는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이게 소개해 주실 때는 이제 캠핑장 사고를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캠핑장도 주의해야겠죠. 맞아요. 번개탄으로 요리를 한다거나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환기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 발생하겠어? 요 생각을 또 하는 순간 이 위험이 가까이 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좋은 어떤 준비물이 되지 않을까? 네. 캠핑 가시는 분들은 맞아요.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꼼수 추가 결제 조심하세요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또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 숙박 같은 거 다 미리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플랫폼들 예약 플랫폼들이 꼼수로 글씨를 아주 작게 안내사항을 써놔가지고 꼼수 결제가 요즘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를 겪은 A 씨는요. 출국 전에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지를 가보니까 1박당 미화 $30를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플랫폼의 결제 완료 화면 아주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시설 이용료 현지 결제라는 공지가 있었던 거죠. 왜 이러나 몰라. 솔직히 이렇게까지 작은 글씨는 안 보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현지에서 바로 다른 호텔을 갈 수는 없으니까 추가 요금을 내고 호텔 이용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가서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분 잡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싫어요. 그냥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돈 내자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당국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9개 숙박 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여럿 발생을 했다라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이 조사 대상은 아고땡, 부땡닷컴 등등 대부분의 예약 플랫폼이고요. 이 센터에 따르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플랫폼들이 대부분 뭐 수영장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시설 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 그리고 리조트 피를 따로 뭐 $20에서 $80 가량은 추가 요금 결제하도록 그렇게 꼼수를 써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 같고 맞아요. 다들 여행 가시는 분들 좀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약 플랫폼 이용 말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은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의외로 호텔 등의 숙박업체를 이제 다이렉트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얼마나 저렴할까요?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20% 가량 수수료들을 낸다고 해요. 수수료가 20%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낄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통화로 결제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더 중요하죠. 맞아요. 예. 이 플랫폼 등을 이용할 때는 결제는 대부분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현지
현재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해외 숙박업소를 한글로 소개를 하면서 원화 결제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3%에서 8% 정도의 이중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통화로 결제된지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 늦추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요즘에는 뭐 미리 알아보고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진짜 맞아요. 야, 좀 믿고 사는 사회 그립습니다. 엥.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겨울이 되면 이것 중독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붕어빵, 2번 산소, 3번 일산화탄소. 정답 1번. 저도 1번. 이거 중복 아닙니까? 저 1번 그 또 있어요. 정답이? 번외편 어묵. 어묵 국물. 진짜 재수없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거미의 미안해요, 화사의 멍청이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일산화탄소였고요. 선정답자 홍수연님 1518 쓰시는 분 두 분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답자 임준기님, 김혜수님 4311 쓰시는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임준기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지용 형님 덕분에 매일 일할 맛이 납니다. 아내가 질투를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왜 질투를 하시지? 이럴 때는 아내분도 함께 허지훈 쇼를 들을 수 있게 감싸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세요. 사이좋게.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셔서 선물 타가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맛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조식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 작가님 이제 보니까 오늘 옷이 네네. 약간 무슨 주석 같은데요? 인민복이 왜 인민복을 입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전국의 자수민주. 자, 다음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허지웅 쇼의 입간판 탁필입니다. 요즘 발가락이 좀 아프시다고.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예. 노란색 액체를 좀 예. 줄이십시오. 노란색 액체? 노란색. 맥주.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언어 유의 노란색 액체 한약도 있는데. 그래. 언어 유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저 오늘 명저. 한 끼의 저자 이유석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세에서 멈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끼 어떠셨어요? 예, 어떠셨나요? 좋은 책입니다. 저희 청취자분이 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목요일이 우리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이 도시락을 뭘 싸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고민이다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락을 이제 안 싸잖아요. 네네. 급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하필이면 저희에게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왜냐면 저나 탁피디를 어. 싸줄 사람도 없고. 그냥 뭔가 편도 그날 있어요. 편도 편의점 도시락. 그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네네네. 점심에 뭘 먹으면 좋을지. 일단은 부담은 없어야죠. 괜히 밥 먹고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가볍게 그냥 오물오물 씹을 수 있게 뭐 유부초밥 같은 거. 뭐. 유부초밥. 네. 오.
그리고 거기에 뭐 그날은 어쨌든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바로 탄수화물. 그냥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당분 네, 탄수화물 위주가 네네.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아무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노중근 작가님은 생각이 없으시다고. 모릅니다. 그렇군요. 30여 년 전에 시험 보지 않았어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학력고사 세대야? 그럼요. 아이고. 네. 막차. 그렇겠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거를 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지 않을까. 뭐가요? 누가요? 그거는 의문의 여지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조식인데 조식 이 자칫 주제가 조식이면은 그냥 우리 해장 메뉴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예. 매번 조식을 해장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침밥인 분이 있어요. 놀라운 게 또 대부분의 그 해장 메뉴가 네. 극히 일부를 또 제외하면은 속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새벽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들은 보통 선지국, 그렇죠. 뭐 해장국, 해장집이 황태국 많죠. 이런 거 콩나물국밥집. 뭐. 그렇죠. 그런 집 많기는 해요. 음. 근데 또 찾아보면 다양합니다. 근데 그래요? 같은 네. 조식이지만 결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홍차를 곁들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네. 뜨거운 선지국 이러고 먹는 것과 저는 근데 영국 후자가 사람들도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날 뜨거운 홍차로 하면서 그럼 먹어요. 홍차 근데 되게 뜨거워. 영국 사람들도 그 블러드 푸딩이라고 네. 그 피소세지 네, 그걸 네. 아침으로 그럼. 즐겨 먹습니다. 네. 과연 오늘 조식 어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탁피디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것도 있을까? 아니 근데 웅디 그 전에 이 귀중한 문자는 왜 안 읽어주십니까? 귀중한 문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쓱 봤을 때 귀중하지 않아 보여서 네. 아니. 자작극이네 자작극. 자작극이라니요. 농담이에요. 김선미님께서 네. 주말에 친한 동생이랑 단양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탁석의 맛집 투어 여행 중이거든요. 얼마나 귀중한 문자입니까? 노 작가님의 추천 맛집 네네네. 진짜 맛있었어요라고. 지인 아닙니까? 지인? 아닙니다. 김선미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지웅 씨 애청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추천해드렸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시옷집에 가셔가지고 청국장을 드신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사진도 보내셨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끝내주네요. 끝내- 어딜 해주죠. 그렇게 다냐. 네. 다음에는 언제 어디 딴 데 가실 필요 없이 김포로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아주. 온양도. 지금 김포는요 한 집 건너 저기 탁피디님이 추천한 식당들이에요. 김포에서 장사하면서 안 나온 게 이상해요. 그렇죠. 집은 그러니까 노탁석의 맛맛 그 맛집 투어를 갔다가 김포를 한정해서 한다면은 사실 차가 필요 없죠. 아 그렇습니다. 예. 촘촘합니다. 달방 끊어야 돼요. 달방.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코너에서 소개한 맛집들만 골라서 돌아보는 투어를 지금 하고 계시다.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식당 요즘 그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도에 미리 점을 찍어놓고 어디 가게 되면 그것만 꺼내 보시면 여행하시기 진짜 특히 식당 여행하시기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저희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들만 잘 갈무리해 두시면은 전국 예. 어디를 가셔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 인천, 마포구는 시커면서 안 보이세요. 하여튼 그 소상공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허지웅 쇼입니다. 야. 애청자 김선미님께 마스크팩 드린다고. 그래요. 예, 마스크팩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로 나중에 노탁석의 맛맛 여행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봐도 너무 좋네요. 좋지 않을까. 놀러먹기 연구소에서 만들겠습니다. 놀고먹기 연구소에서. 나도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콜라보레이션으로 노탁석이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탁 PD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게 이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말이 언제나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식의 TMI 역사 네. 들어갈게요. 자 요즘 보면 조사해 보면은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네네. 저는 그러세요? 항상 먹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 한 잔만 먹습니다. 오 정말. 네네. 오. 아침 드세요, 늘? 저는 늘 방송할 때 많이 당하는 경우이기도 한데 네네. 물 먹었습니다. 여튼 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전체 4분의 1에 이를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 보면은 끼니가 하루 2끼였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된 식사를 보통 이제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조석. 조석.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이 그렇지. 없었죠. 이게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산업혁명 전에는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인들이 두 끼? 2끼가 정상이었다. 그렇죠. 예. 네. 떡볶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에만
이른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밥. 이른밥이 특히 이제 겨울에 해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뭔가 아침밥을 먹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어나자마자 먹는 그 이른밥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른밥. 네. 아침조의 조식이 아니라 이를 조자 조식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브렉퍼스트 요것도 그 이른밥과 개념이 좀 비슷한 식사예요. 예. 중세 유럽도 하루 끼니는 두 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낮과 저녁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점심까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 돼요. 단식이 페스트거든요. 그 페스트를 깨트린다. 그래서 브렉 퍼스트.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16세기 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아침 식사가 죄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쾌락적인 거예요. 중세 초기에 이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느라고 이제 하루를 탕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도독론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기품이 있는 인간이라면 아침에 좀 모름지기 공복이어야 한다. 그래서 점심을 가볍게 먹고 그것보다 좀 더 푸짐한 저녁 이렇게 두 끼면 하루 식사는 충분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세 때만 하더라도 물이 그렇게 신뢰성 있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먹고 않았죠. 아픈 경우가 네. 많았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음료가 뭐였냐? 맥주. 저는 이거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조주. 아침에 그래서 아맥이에요, 모닝 아맥? 맥주 아침에 맥주? 아맥 네. 수분 보충용 맥주 또는 와인 이제 이런 걸 먹다 보면 또 알딸딸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 이미지가 더 좋지 않았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아침 식사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건 이제 대항해 시대로 인한 무역 그리고 산업 혁명 때문입니다. 예. 일단 신대륙과 아시아에서 홍차, 커피, 카카오가 들어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코코아 아닙니까? 서로 연락. 요걸 마시게 되면은 눈도 뿅 떠지고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렇지. 그래서 1662년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금식 기간에도 음료 섭취는 금식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식 기간에 카카오 마시는 거, 코코아 마시는 게 허용이 돼요. 그건 예외였구나. 네네, 예외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식사에 또 커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18세기인데요. 커피에 우유를 섞은 카페오레 또는 카페라떼가 아침 식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필수로. 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빨리 잠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든든한 아침 식사가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산업혁명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여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상당히 든든해요. 맞아. 풀 브렉퍼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맞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빵, 달걀 프라이, 베이컨 그리고 이제 소시지에 감자 요리, 특히 이제 해시 브라운 같은 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크드 빈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대찌개 먹을 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맛있어. 블랙 푸딩이 뭐냐면은 소시지. 선지입니다, 선지. 선지. 네네, 피순대. 근데 이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륙 쪽에는 좀 늦게까지 귀족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잖아요. 예.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쪽. 그래서 아침에 굳이 그 부대 끼는 거 먹어봤자 속만 안 좋고 어차피 점심 때 든든하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점심 든든하게 먹을 때까지 그냥 좀 배고픔만 가시면 돼. 이런 느낌으로 먹었죠. 그래서 빵에다 커피를 곁들이는 아주 가벼운 구성이 되는데 이때도 빵을 그냥 식빵을 먹는 게 아니라 좀 고급지게 크루아상. 네네네. 요런 거 먹고 페이스트리 요런 거 먹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콘티넨탈 브렉퍼스트.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네네. 대륙에서 네네. 대륙에서 이렇게 먹는다. 이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도 있거든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그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이주민들이 서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숲으로 나가기 전에 황무지로 나가기 전에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버터향 가득한 팬케이크, 와플, 뭐 이제 시리얼, 삶은 달걀, 스크램블, 오믈렛 이제 요런 달걀 요리 그리고 두끼 아니에요? 두끼. 2,000kcal 칼로리. 그리고 이제 두껍게 썬 베이컨에 간단한 과일까지 추가해서 먹는 요런 게 이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되겠습니다. 많은데. 네. 상당히. 그러니까 재밌다. 그
호텔에서 조식을 우리가 고를 때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보통 이제 요 중에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 7일 아침 식사율이 3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거의 꼴찌예요. 아시아에서 보면은 평균 아침 식사율이 51%.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75%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슬프게도 시간 부족인데. 그렇지. 하루에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침 식사니까 조금 부지런을 떠시더라도 든든히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TMI 역사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언제나 대충 재밌습니다. 그런가? 그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진화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인류가 새끼를 먹기 시작한 거는 진짜 끝에 한 0.5cm 정도. 네. 그렇지. 20세기 들어서. 예, 산업혁명 새끼, 이후에 새끼. 먹기 시작. 새끼를 너무 노골적으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새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오히려 다시 줄고 있다. 아침을 먹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바쁘게 하니까. 그렇지. 출퇴근 시간이 이제 1시간 넘게 걸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뭐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식으로 밥으로 아침을 먹는 경우는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쌀 소비량이 설거지도 해야 줄어들지.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제 집에서 누가 그걸 전담해서 차려주지 않으면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막 바쁘게 준비하면서 그렇지. 자기가 요리까지 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없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쪽에 오피스가에는 토스트 집이 새벽에 잠깐 출연해서 토스트 김밥 팔고 사라지고. 지하철역 그 입구 쪽에서도 네네네. 많이들 그래 판매하시고. 진짜 우리한테 조식의 대명사는 출근할 때 포장마차에서 바로 구워주는 그 토스트였어. 진짜. 맞아요. 네, 그 요새 해외에서 인기래요. 한국식 그래요? 토스트. 그래서? 영국에서 누가 그 장사를 해가지고요. 런던에서 아주 막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한국식 토스트라고 한국식 불러요? 토스트. 그렇구나. 그리고 계란을 서로 이게 양념을 해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그렇지. 거기다 설탕 약간 뿌리고 잼 넣어서 하는 거 설탕 뿌린 있잖아요. 거. 빵 꼭 마가린에 구워주셔야 되는데 버터 안 됩니다.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는데 인류가 이제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일 때문에. 그마저도 또 사라져간다는 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첫 번째 식당 갈까요? 첫 번째 식당을 가지 말고 퀴즈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영국에서 먹는 잉글리시 블랙포레스트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아메리칸 블랙포레스트에는 들어가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컨티넨탈 블랙포레스트에는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허. 문제는 굉장히 뭔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어. 보기를 들으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1번 된장국, 2번 제육볶음, 3번 베이컨. 힌트. 이건 뭐 제가 이 명저 그 한 끼에도 썼는데. 명저요? 예.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이걸 막 집중적으로 달았어요. 아침에 많이 먹는다. 뭐 사람들이 삼겹살을 뭐 갑자기 아침에 먹지 않지만 먹는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게 대한 칭송하는 그런 그 이메일이 102건이 왔어요. 102건이 왔군요. 102건이 와서 제가 이게 기억납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102건이라고 수를 세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102건째 102건 더 팔았어요. 그래요. 102건 더 팔고 이렇게 눈치 좀 안 보면 안 돼요? 눈치 좀 안 보면 안 돼요? 이 말에 이런 싸늘한 거에 제 마음이 베이건. 아니야. 베이건 괜찮아요. 제가 소장님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잖아요. 소장님은 거침이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지상의 지위를 누리는 분인데 여기서 그 퀴즈 힌트를 내실 때 보면은 애처롭습니다. 아니에요. 102건이나 왔다니까. 제 책이 그냥 102위권에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02건 아주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누가 내고 있어. 그만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100원이. 102원이 드네. 102원 아니고 100원이 드네요. 지금 100원이 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102건이나 제가 사실 102 학군단 출신인데.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피터 야로우의 Beans, Bacon and Gravy 그리고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맘맛 함께하고 있는데요. 막곤대 노중훈 작가, 여행교회 교주, 탁재영 PD, 삼장밥사 이우석 소장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유기 같다. 그러시오. 이 세 분과 함께 서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조식 맛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0971 쓰시는 분께서 이우석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힌트는 댁에서 준비를 해오시나요? 아니면은 즉흥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즉흥적인 거면은 정말 뛰어난 순발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짝짝짝. 이게 문제가요. 방송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와요. 근데 뭐 딴짓하다 보면 문제를 못 봐. 여기 와서 놀라는 경우가 많죠. 순발력은 아니고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모발력입니다. 머리가 좀 이제 녹색지대는 준비 없는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준비 없는 방송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렇군요. 다 즉흥입니다. 여기 밖에서 한 10분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 5분? 아니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밖에서도 안 봐요. 진짜? 아니요, 안 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끔 이제 보고 뭐 하지. 근데 요새는 트라우마가 좀 심해가지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길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축됐어요. 그래요. 오늘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저도 100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네네네. 100건이나 왔다니까. 나는 진짜 순간적으로 그냥 속으로 프랜시스 베이컨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102권.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니까. 야 102권. 그러니까. 야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0971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방숙영님께서 노중훈님 갑자기 왜 스타일이 바뀌신 거예요? 라고?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웅디께서 인민복 벗었. 뭐 주석 같다 그래가지고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컬러로. 예뻐요. 뭘 입든 예뻐. 안성찬님께서 현시각 지금 시각 김포의 하성면에서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탁피디님 뭐 먹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벽한 코스를 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히읗집이 있는데 그 히읗집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오돌이 백숙 이런 걸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거 뭐 1시간 전에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새 뭐 다들 이제 그 요리하는 법들이 이제 옛날만큼 완전히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제 여기에서 든든하게 몸보신을 하신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지읒 카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밀크티. 밀크티와 정말 그 베이커리 맛있는 곳이거든요. 그 케이크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성찬님 정말 급하시면 이게 지금 고릴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은채 작가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호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방송 중에는 안 되죠. 그래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가 은채 작가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발력, 이 뭔가 이 참여력, 마치 예전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는 것처럼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준다는. 대신맨. 밖에서 근데 은채 작가가 인상 쓰는 게 보이네요. 자기 일러놨다고. 인상 안 쓰고 있었어. 그렇습니까? 늘 웃는 상인데 어떻게 인상을 쓰겠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식당 이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올라갈 뿐 방송 중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방송 중엔 초성으로만 소개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맛집 정보 궁금하다 찾아가고 싶다 혹은 아까 그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투어를 돌고 싶다. 맞아. 그런 분들께서는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식 맛집 첫 번째 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강력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히읗집인데요. 오랜만에 서울이네. 해장국집이고요. 아침 6시부터 식사를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잖아. 오늘 말이 주식이지 해장이 될 것 같다. 근데 웅디 이 집이요 대단한 집입니다. 그래요? 58년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명한데 3대가 이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장위동. 창업주 할머니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 손녀까지 이어지는 오. 60여 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오래된 역사가 쌓여 있는 그런 집이고요. 장이동이 어디지? 장이동? 저기 강북구. 강북구인데 지금은 번동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간판에도 장위동이 쓰여 있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거기 있다가 지금은 번동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식당의 탄생한 탄생지에 대한 애틋함을 여전히 간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6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메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해장국 특 그리고 술국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그러면 웅디 해장국과 해장국 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기가 좀 덜 있고 많이 있고 아닐까요? 정답. 정확히 내포, 내장의 함유, 유무에 따라서 보통과 특이 갈리고요. 예. 일단 반찬도 단촐합니다. 깍두기가 아주 새콤새콤해서 상당히 입맛 도둑이 좋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찍어 드실 수 있는 양파 겨자 간장이 나오고 다진 매운 고추가 놓여 있습니다. 좋다. 저게 일단 양파가 떠 있는 거부터가 정성스러워 보이네. 맞습니다. 해장국 지금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소뼈가 큰 게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거 뜯어먹는 재미 아침부터 뜯으셔야죠. 네. 그리고 저 선지 자체를 보십시오. 상당히 크고 표면이 매끄러운 찰선지에 가깝습니다. 저 선지의 맛도 훌륭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특에는 전 특을 먹었거든요. 그럼 내포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의 두 번째 위, 벌집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카페트. 카페트. 그렇죠. 타올.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거지와 콩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수함과 시원함을 더해주겠죠. 국물은 제 입 기준으로 제 입에 살짝 간간하면서도 깔끔하고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그래서 뚝뚝 밥 말아가지고 정말 잘 들어가는 그런 해장국이고 설마 아침 6시부터 술을 드실 수도 있지. 왜냐면 밤새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은 퇴근하는 거죠. 퇴근하는 퇴근하시는 거니까 게. 그런 분들 위해서 여기 농주도 판매를 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여기 오신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일반 그냥 희석식 소주인데 냉장고에 들어간 거 말고 노지로. 밖에 있는 거 있지 않아? 그거 이렇게 한 컵에 가득 따라가지고 물 마시듯이. 그냥 물컵에다가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하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해장집 또는 아침 식당으로 사랑받는 그런 곳이 되겠고 여기 보면 기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할머니를 이렇게 창업자 하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 퍼주다가 별이 되신 해장국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정말 고마운 분이죠. 이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 아주 감사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네네. 저는 저 고추다대기를 좀 넣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먹다가 나중에 국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넣어서 먹어봤는데 매워? 국물 자체가 조금 간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깍국 넣으면 그래. 깍두기 국물. 그래도 되지. 맞습니다. 저기 딱 국자까지 있는 거 보니까 네네. 깍두기 국물 넣어도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가 딱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국물이 딱 너무 뜨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쭉 들이키게. 그렇지. 그게 좋아. 좋은 그런 국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식단이었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역시 해장이었어. 오늘 결국 해장 메뉴가 되지 않을까 네네. 무슨 싶습니다. 팬케이크야. 이 집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마포구. 오늘 또 서울이야? 웬일로 이렇게? 뭐 우리 흔히 연남동이라고 그러는데 동교동에 속하죠. 예, 티귿집인데. 티귿. 티귿집인데 아침 일찍 여는 사실 보면 브런치나 이런 거 보면 마리 브런치 문을 열기로 11시에 열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럼 런치지 사실은. 근데 이 집은 8시면 먹을 수 있어요. 소장님 그러면은 해장 맛집이 아니라 브런치 집이에요? 아니요. 예, 브렉퍼스트 집입니다. 진짜로. 메뉴가 여기는 거의 미국이에요. 아침에 인테리어부터 안에 분위기가 다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와플에 소세지에 계란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하는 집인데 종류별로 먹을 수 있어요. 팬케이크를 고를 수도 있고 와플을 고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따로 스크램블드 에그와 에그 프라이 그다음에 고를 수 있는 거지. 예, 여기는 소세지 베이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와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핫케이크도 있네요. 핫케이크. 네, 핫케이크에 팬케이크. 팬케이크. 예,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진짜로 묽은 아메리칸 커피를 한 주전자를 줍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침부터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이 다양한 다양한 거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옛날 미국 대통령이었던 예. 오 대통령이죠. 오바마. 오, 예. 예. 오바마식 브렉퍼스트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즐겨 먹었던 메뉴를 구성을 했는데 하와이식인가? 예, 하와이안식은 아니고요. 좀 달달한 이제 그 스크램블드 에그랑 그다음에 베이컨, 그다음에 소세지 이게 지금 좀 보이시죠 이거? 오바마 메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은 못 보십니다. 네. 아, 네. 예,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참 뭔지 까먹었어요. 제가 이걸 안 시켜서. 봐봐,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해시포테이토 아닙니까? 해시포테이토. 제가 원래 저 팬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팬케이크로 시켜가지고 대신 이쪽 자체에서는 아침 식사만큼은 그냥 아예 미국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TV 브라운관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뉴스를 틀어놓잖아요. 아침 해장국 집에 가면 굿모닝 여기 아메리카 CNN 틀어놔요. CNN, 네. AFKN 이런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침 식사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외 여행 온 것처럼 호텔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연남동에 있는 티읕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을 알고 지낸지 모시고 지낸지 20여 년의 세월 아닙니까? 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마어마한 기억력이에요. 그래요? 50년 전 걸 다 기억을 해요. 세세하게. 근데 저도 수도 없이 만나고 이건 안 같이 먹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가 내가 처음 들었어 진짜 20년 만에. 그 뭐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위는 아침에 팬케이크로 해장이 가능한 그런 위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요. 제가 옛날에 샌디에이고에서 팬케이크 14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팬케이크 맛있으니까.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스페셜이 아니라. 근데 왜 나는 팬케이크를 핫케이크로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렸을 옛날에 때 엄마가 핫케이크라고 그 불렀어요. 가루로 옛날에 우리가 맨 처음 핫케이크 가루 접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네네네. 진짜 많이 썼었어. 곰 그려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의 이름이구나. 일본에서 호떡 케이크를 호떡 케이크라고 불렀어요. 네. 그렇구나. 저도 이거 보니까 추억 돋는 게 미국 가서 취재하고서는 네네. 술 열심히 마시고 아침에 그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다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그래서 입에서 술 냄새 풀풀 나는데 그 스크램블드 에그랑 커피랑 마시고 근데 있다. 이게 또 해정이 은근히 된다니까. 돼요. 먹다 보면 왜냐면 돼요. 이 예. 묽은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뜨끈뜨끈하게 국처럼 우리의 이제 장국처럼 마시는 거죠. 그다음에 달걀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럼 단백질과 수분 공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해장의 원리를 다 충족시키는 건데 그래서 소스들이 여기 많아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쌀사 소스나 뭐 케찹을 많이 드시면 되고 섞어서 그다음에 치폴레나 여기 또 브렉퍼스트 브리또도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히스패닉 쪽에 있는 아침 조식 문화와 무슨 미국의 뭐 동부식, 정통. 뭐 서부식 다 충족시키는 근데 대한민국의 소장님 아침을 문 뒤에 얼굴을 좀 미국 살피면서 조식으로. 방송을 하세요. 그만하라고 지금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핫케이크 그래요. 사이에 제육볶음을 아니,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뭔가 맞장구를 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영혼이 없어가지고. 국밥 다음엔 국밥으로 준비해 주세요. 국밥으로 온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다음을 바라갈게요. 자, 탁피디님. 네. 저는 그 옆에 이제 신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 서울이네요. 연대 맞은편인데 오. 뭐 이쪽이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식사가 발달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여기 기역 브런치 집인데요. 여기가 중국식입니다. 중국식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신기하다. 콩국. 네. 그래서 중국식 조식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요띠아오 그리고 그렇지. 또우장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식 안 다른 꽈배기 그리고 그렇지. 두유잖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항저우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도 이 메뉴로 굉장히 맞아. 서민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맞아. 하셔서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화교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가지고 온 메뉴예요 사실은. 맞아요. 토착화 이미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메뉴로 아침을 이제 드셔본 중국 여행 좀 해 보신 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정통 중국풍의 요우띠아오 그리고 또우장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저 좋아해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중국식 아침 식사 그러면은
우리 그 전병.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지엔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엔빙에다가 뭘 넣어서 먹는 쇼좌빙. 쇼좌빙이 뭐냐면은 쇼가 그 손 숫자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꽉 잡고 먹는 전병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식 크레페예요. 그렇지. 내용물이 좀 들어가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전병에다가 뭐 계란, 소세지, 베이컨, 치즈, 고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맛있겠다. 생긴 것도 그런 겁니다. 크레페네. 네네네. 근데 되게 굉장히 현대식으로 이 용기나 이런 거에 플레이팅이 네네네. 현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들어가 보면은 1인용 테이블이 한 2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테이크아웃 그리고 이제 배달 이런 걸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장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어허. 그래서 이제 지엔빙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문하면 이제 이게 검은깨가 요우띠아오. 뿌려진 지엔빙에다가 그 안에 이제 아예 그 지금 이 요우띠아오 이걸 넣어가지고 요우띠아오. 네네 요게 이제 꽈배기 아까 요우띠아오입니다. 말씀하신 그 꽈배기. 안단 꽈배기. 안단 꽈배기. 설탕이 안 뿌려진 꽈배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요우띠아로 아예 넣고 계란, 양배추, 소세지 그리고 매운 소스까지 넣은 이런 지엔빙도 있고 여기에다가 맛있겠다. 완탕도 팝니다. 오. 그래서 이제 완탕을 한 사발 곁들이면은 뭐 완탕 점심까지 그 생각나지 약간 않을 홍콩식으로 정도로 변한다, 그죠? 든든한 아침이 완성이 되고 또우장은 그래서 이 요우띠아오가 안 달기 때문에 또우장이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네. 떠우장은 조금 달아야 돼. 맞아.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조합이 굉장히 훌륭하고 남미 음식 같다.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단 닭고기 죽. 이거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맛있겠다. 물만두랑 왕만두도 있어. 오. 네.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거 아침에 조합해서 다 드신다고요? 잔치 열렸네. 여러 번 피단. 가보시면 되죠. 피단 닭죽 맛있겠습니다. 네. 그거 비단 으깨 가지고 그걸로 맛을 했는데 짭조름하고 이 감칠맛 덩어리거든요. 네네. 맛있겠다. 그죠? 그런 거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겠다. 간단하게. 구축으로. 예. 너무 100% 맛있겠습니다. 웅디는 여기 가면 닭죽이랑 그다음에 완탕 먹는다. 100%. 김치 자, 달라 그러고. 우리 노 작가님 다음 네. 맛집 가볼게요. 아, 네. 저는 경상남도 창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산 하포구 교방동에 있는 디귿 식당. 저 살던 데인데 여기 옛날에. 근데 좀 전에 고등학교 때. 탁 PD님 끝나신 거 맞죠? 네네네. 아, 네네네. 지금 조용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여기는 아침 7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 예. 간판에서 세월이 느껴지죠. 30년 넘은 집이고요. 경상도 남편과 전라도 아내가 운영을 하는 그런 집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그 간판에 네. 휴게실이라 써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팔아요. 네,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서 제가 먹은 메뉴는 두루치기 1인분이랑 돼지찌개 1인분을 먹고 싶었으나 1인분 하나하나씩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돼지찌개만 먹었습니다. 돼지찌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돼지찌개가 있고 김치찌개가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돼지찌개가 고추장찌개 아닐까요? 아니지. 그럼? 김치찌개는 김치가 들어가고 돼지찌개는 돼지가 안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제가 먹었을 땐 7,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인용 상을 저렇게 양은 쟁반에 담아가지고 반찬 8개와 함께 밥과 찌개를 가져다 주시는데 진짜 아름답다. 저 때 먹었을 때 반찬 중 제일 맛있었던 건 제대로 맛이 들어가지고 감칠맛이 폭발하고 아삭아삭함이 좀 용솟음치는 총각김치. 저게 너무 맛있었어요. 저 밥이랑 그냥 막 먹게 되더라고요. 밥도둑이죠. 그리고 한입 맞아 깨물고. 애호박볶음, 콩나물, 뭐 배추김치, 꽈리고추, 진미채, 뭐 깻잎장아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밥을 무한정으로 부르는 고마운 반찬들이고, 찌개는 저게 꽤 양이 많습니다. 그래 보여요. 1인분인데 예. 고기 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굉장히 터프하게 잘라서 넣으신 거예요. 그냥 비계도 두툼하게 달려 있고. 앞다리살. 이 고기의 양이 예. 그 어디 할머니 집 놀러 갔을 때 손자 먹으라고 그거야. 아낌없이 넣으신 그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김치찌개예요. 맞습니다. 이게 식으면 위에 가죽 생겨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기름이 좀 많아서. 네. 그래서 고기로 충분히 배가 부를 법하고요. 국물의 뉘앙스는 살짝 새콤함이 좀 감돌아요. 그리고 제 입에는 좀 간간함이 있었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양파와 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또 씹는 맛이 아주 깜빡 잊고 각별해. 늦게 넣은 거 아니고. 예. 네? 깜빡 잊고 늦게. 30년 하신 분이에요. 양파. 뭐. 네? 예. 기억력도 안 좋으신 진짜. 분이 지금. 예. 넘어가. 그래서 아침 일찍 정말 아까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예전에 외갓집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정말 정성껏 차려주시는 아침밥 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 맛있습니다. 보여요. 여기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까 네. 어디라고 하셨죠?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 우리 탁 PD님이 제가 여기 살았던 고등학교 곳이에요. 때 여기 살았었어요. 신기하다. 저 집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못 본 것 같아요. 걔네 입맛에 좀 안 맞죠. 탁 돼지찌개 PD님은 같은 거. 그 떠우장 먹고 매팔 음식 먹고 이래가지고 고수식 잘 안 먹지. 학생 때는 공부하기 바쁘지 뭐 이런 집 어디가. 그랬구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의 네. 아마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그 유명한 주막이죠. 옛날에 다산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와서 처음 묵었던 주막. 그 그러면은- 복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름? 그 네. 그냥 역사 사이제. 사이제. 예. 문화유산 아니에요? 사이제가 뭐 그건 아니고 새로 이제 복원을 했기 그렇지.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그 도지정 문화재죠. 근데 이제- 도지정 문화재. 근데 사이제를 이제 해놓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한옥을 지어가지고 숙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막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주막에서 묵으셨거든요. 주막 뒷방에 묵으셨던 거예요. 네. 저 정약용 선생이. 그래가지고 다산 선생님이 즐겨 드셨던 아욱국도 재현을 했어요. 좋다. 네, 그래서 아침에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 얘가 사실 숙박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묵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아욱국을 먹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아욱국이 이 시원한 된장 국물에 이게 뭐 뻘겋지도 않고 뭐 칼칼하지도 않고 진짜 부드러운 아욱국 자체의 어떤 본연의 맛을 살린 된장 베이스의 아욱국과 함께 묵은지와 강진이 묵은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그것도 앉아서 평상에서 드시겠다 싶으면 가져가서 상에다가 차리면 정말 내가 다산 선생님 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그런 풍치까지 느낄 수 있는. 내가 다산인가 이런 느낌으로. 네네. 예, 그러한 뭐 풍류를 즐기며, 근데 사실 유배로 오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드셨지. 제일 잘 나가던 이제 정승이 고관 대작이 갑자기 이제 강진 땅까지 유배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아욱국을 드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색에 잠기셨을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사진 보니까 너무 귀한 식단 아닌가요? 근데 아욱국 자체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가볍고 뭐 그냥 부담 없지. 속편한 맞아요. 아침 식사로 그래, 딱 좋은 말 국이에요. 그대로 조식에 맞는 네네. 그런 음식이었다. 여기 알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시기 전에 아웃국. 네. 오늘 뭔가 좀 다들 조금씩 어긋나 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식 맛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베이컨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947 쓰시는 분께서 요즘 사람에 치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머리 식히러 가자고 해서 배 타고 섬에 와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웅디의 돌체 라떼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네요. 웅디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보냅니다. 하셨는데 이게 대체 어떤 섬입니까?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니야 또 떠올려 보니까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표현 자체가 한국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녀보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말하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군요. 야, 세상에 끝내준다. 어딘지도 좀 살짝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45년 살면서 44년 라디오 하다 보니까 돌체라떼 같다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는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인숙 님이 오프닝 때 추천한 영화 제목, 영화 아니고요. 드라마 돕식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OTT에선 약물의 늪이라고 부제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지원님, 우리 집 가훈을 정하기로 했는데 장난기 많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웅디 목소리를 듣는다. 남편아, 웅디는 점심때 방송하거든. 아, 그러시군요. 남편분도 들으시나요? 부부가 함께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함께 들으세요. 5139 쓰시는 분, 오늘은 저희 엄마 권혜숙 씨의 57번째 생신이십니다. 지금 수능 출제위원 선생님들 합숙하시는 곳에서 삼시세끼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생신도 못 챙기고 계세요. 수능 날까지 집에도 못 오십니다. 웅디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주시면 다시 듣기로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엄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니터에 띄어진 글자인데도 왠지 꾹꾹 눌러 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글이네요. 예쁜 글입니다. 5139 쓰시는 분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옛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곡만큼은 이영훈의 옛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싶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7250님, 회사 창립 기념일에 식수를 하는데 제가 제안해서 오늘 감나무 10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웅디가 응원해주세요. 야, 나무도 이제 응원을. 감나무 10그루 아프지 말고 병충해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감이 3년 후 가을에 막 진짜 엄청나게 열릴까요? 그러면 허지웅쇼에도 몇 개 좀 보내주십시오. 0704 쓰시는 분, 어제를 끝으로 모유 수유를 끝냈습니다. 돌쟁이 아기. 힘들게 수유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그동안 참았었거든요. 오늘 뭘 먹을지 노트에 하나씩 적었는데 순식간에 50개가 넘었어요. 적으면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단짠 음식이 너무 생각나네요. 그렇죠. 달고 짠 거를 잘 못 드시죠. 이제 한꺼번에 드시겠네요. 너무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한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제일 먹고 싶었던 것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급격하게 또 식단 바꾸면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애기도 얼마나 이쁠까요? 졸면 돈가스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이은정님이 어제 남동생이 겨울 스웨터와 장갑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여자친구에게 보낼 걸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동생이 1+1이라서 누나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어느 명품 선물보다 동생의 온기가 느껴지는 선물입니다. 옹디 부럽죠? 해주셨어요. 이렇게 평소에 자기 감정 잘 표현 못하거나 조금 툴툴거리는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거나 주었을 때 그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거를 나한테 하기 위해서 용기가 더 많이 필요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동생이 참 예뻐 보입니다. 부럽네요. 예, 부럽습니다. 이외에 윤혜란, 신순덕, 정재하, 오민정, 김정임, 신경희, 조영아, 남은미, 김정희, 이선호님 등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들 보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수요일이죠. 이 맛에 산다. 내일은 영화 첫 번째 아이로 돌아온 시네타운 DJ죠. 배우 박하선 씨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엔딩송입니다. 480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덕수궁의 돌담길 낙엽을 밟으면서 듣고 싶습니다. 규현의 광화문에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의 전상진, 김진규,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이